사회 잘하셔야 돼요. 특히 인문 논술 잘하려면 사회 잘하셔야 돼요. 사회. 왜냐면 의외로 사회가 엄청 많이 나와. 사회, 너네 3학년 때 사회문화 하지? 사회문화 표분석 하시는 거 특히 잘 배워놓으세요. 그거 잘 나온다. 표분석하는 거 진짜 잘 나와요. 8쪽 갈게. 8쪽이 대표형 4부터 남아있잖아요. 8쪽이 대표형 4하고 바로 2강 들어가겠습니다. 2강은 내용이 순열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오늘 하는 거 그리고 다다음 주에 하게 되는 건 거의 순열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순열 쪽으로 좀 많이 볼 거고, 이따가 보게 되는 중복 순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순열 같은 경우 특히 원순열이 가장 중요한데요. 원순열 같은 거를 잡을 때 이것만 얘기해 줄게. 원순열 규현이 너네가 마지막이야. 지금 이제 중3 애들부터 원순열 빠져요. 아예 빠집니다. 원순열은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뽕 뽑아야 돼. 규현이네 학교는 너네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뽕을 뽑을 대로 뽑을 거고 원 없이 뽑아낼 거고요. 인일려고 수능 요즘 많이 강조하죠. 아쉽게도 올해 6월에 나왔어요. 원순열이. 올해 6월에 원순열이 나왔기 때문에 원순열은 너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야. 학평 스타일 그리고 모평 스타일인데요. 너네 이제 3학년 되면 그리고 규현이 이제 2학년 되면은 특히 3학년들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3학년들 시험 문제 자체는 무조건 이제 모평 스타일로 바뀔 겁니다. 수능. 그러니까 학평 스타일도 아니고 모평 스타일이에요. 모평과 합평은 또 달라요. 그래서 모평과 합평 진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네에게 항상 강조하는 시험이 있죠. 3학년 때 되면 다른 거는 안 해도 돼.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제 내신은 잘 챙겨야 되겠지만 내신과 별개로 학력평가라 해서 이제 매달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 매달 모의고사 보실 거예요. 5월이랑 8월 빼고. 물론 어떤 미친 학교들은 5월과 8월에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5월, 8월 제외하고는 다 이제 3학년 되면 모의고사 봐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많거든. 근데 3월, 4월, 7월, 10월은 갖다 버리셔도 되고요. 이건 교육청이니까. 6월, 9월은 반드시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월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6월이 되게 중요한데 6월, 9월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작년부터 계속 다시 그러고 있는데 6, 9월에 나온 게 수능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6, 9월 거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수능은 특히 그래요. 지금 특히 수능 수학은 더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내신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를 버리지는 마세요. 풀긴 풀어야 돼. 나름 재밌는 문제들 많아요. 그 전에 평가원 문제들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쌓아야지.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1번. 그냥 남자 5명, 여자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4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근데 남자는 몇 명 뽑아야 되고 여자도 몇 명 뽑아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잘 봐. 상황 이해하게 되면 남자 5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첫 번째는요? 그치. 그럼 남자 5명 중에서 우리는 2명 뽑는 겁니다. 그럼 5명 중에서 2명 뽑게 되는 경우의 수 몇이면? 5C이지? 이러면서 그냥 5C.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생각하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2명 뽑았는데 얘네 2명 뽑은 거에 대한 순서를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죠? 그럼 뭐야? 얘는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학생 2명을 뽑을 겁니다. 그럼 여학생 나는 총 몇 명 있는데요? 4명 중에서 나는 몇 명 선택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럼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몇이면? 그치. 4C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C를 잡아줬을 때 얘네들 그냥 둘을 모아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얘네 같이 뽑아 따로 뽑아? 같이. 그러니까 곱한다 더한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 1번은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럼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한번 봤을 때 2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줄 거는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거야. 8명 중에서. 그럼 A, B를 제외하고는 몇 명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A, B 제외하고는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지? 3명만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 B를 포함해서 잘 봐. A, B를 포함해서 나는 지금부터 5명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5명을 선정을 하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면 A, B는 이미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A, B를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서는 몇 명이 되겠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 B를 포함해서 5명을 선정을 했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는 A, B를 제외하고는 A, B를 제외하고는 몇 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까? A, B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했다는 건 얘네들이 이미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미 선택했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선택했다고 한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에서 봐준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를 제외해서 우리는 3명을 선정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여기는 A, B를 포함한 8명인데 그럼 A, B를 제외하고 몇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 B를 제외해서는 몇 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6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6명 중에서 그냥 몇 명만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3명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63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현재 그럼 여기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5명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때 이 5명을 줄 세우기를 할 건데 중요한 건 A랑 B 두 사람은 서로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웃해야 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A랑 B 둘이 서로 이웃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A랑 B가 이웃한다는 것.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웃하고 싶으면 얘네 무조건 몇 개로 처리한다? 1개로 처리한다. 즉 얘네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네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주는 경우에서 몇 팩을? 그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 팩토리얼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C랑 팩토리얼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4팩으로 가지게 되었고 여기서 4팩 하면은 정답은 아니지. 왜? 우리 여기 A, B 자리 바꿔도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팩을? 2팩을 또 곱해주는 거.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밑에 있는 답처럼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잡아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넘어가 보셔도 되죠. 그래서 다 된 사람들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뒷페이지 넘기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확률과 통계. 그래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시작하려고 하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때 우리 뒷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요. 우린 여기 이렇게 원순열과 중복순열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한 번 더 잡아줄 거는 바로 뭐냐면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되게 쉬워요. 의외로. 쉬우니까 같이 한번 보시게 된다면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교과서를 펴시면은요. 첫 페이지에 얘부터 나올 겁니다. 그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이게 뭔데?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들까지만 하고 빠졌는가? 이게 여기서 또 질문거리겠죠? 그치? 제가 마지막이거든. 제가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마지막 세대예요. 이거를 원래 짤막한 역사가 있었어요. 원래 문과들은 안 배웠어요. 이거를. 문과들은 안 배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나 고3 때까지. 나 고3 때까지는 문과들이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이 됐네요.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이 되면서 이과들만 배웠던 이 친구를 우리도 다 같이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확률과 통계가 애초에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3학년 때 보통 배웠고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순열과 조합에서부터 처음부터 싹 다 배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싹 다 배웠던 게 확률과 통계 그때 과목이라서 그때는 그걸 다 했었습니다. 시험 문제도 워낙 그지같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되었고 순열과 조합이 다시 1학년으로 빠지게 되면서 얘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게 되었는데 또 바뀌었죠. 지금 중3 애들부터는 또 바뀌었는데 얘가 거기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계산하는 게 단순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빠지고 그냥 순열해서 다루셈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열해서 이거를 다루셈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거야. 봐봐.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원순열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어떤 내가 N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대상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줄 세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냐면 내가 N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뽑았다는 전제 하에 나는 지금부터 얘네들을 줄 세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니들 다 인정해봐. 일단 그럼 얘네 줄 세우기 몇 팩이에요? N개 대상으로 줄 세우는 경우에서 몇 팩이라 그랬어 아까? N팩이죠.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N팩.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한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근데 줄을 세우기는 줄을 세울 건데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특별한 상황 하나만 붙일게. 그 특별한 상황 하나 붙일 건데 그 특별한 상황이 바로 뭐냐면 줄은 세울 건데 어디에 줄 세울 거냐면 원형 탁자에 줄을 좀 세워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줄은 세울 건데 어디에 줄 세울 거냐면 원형 탁자에 줄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여러분들 중식당 가면은 이렇게 삥 동그라미로 돼 있는 그 원탁 있죠? 그 원탁에 니들을 안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원탁으로 들어가는 친구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n명을 배정해 주는 것이 되는데 이 원탁에 배정하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이렇게 4명 있다라고 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김, 이, 박, 규 이렇게 있는데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김이, 박, 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줄 세우는 거야. 니네 넷이에요. 니네 셋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자리 이렇게 한번 앉혀볼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4명 이렇게 앉혀볼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서 김, 이, 박, 규 이렇게 앉혀도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딱 배정을 하면 돼. 그럼 이렇게 그냥 싹 다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냐면 똑같이 4팩인 거예요. 24가지가 존재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24가지에서는요 단점이 있어. 그 24가지 중에서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돌려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다 한 번씩 돌려서 이렇게 김, 이, 박, 규 이거랑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한 번 더 다 같이 한 칸만 더 옮겨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김,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그 다음에 여기가 박, 그 다음에 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즉 다시 한번 뭐냐면 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리만 이렇게 싹싹싹 옮겨왔는 경우가 생기긴 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4팩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순서가 똑같아요. 내 옆에 붙어있는 애들은 다 똑같은데 그냥 자리만 옮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네들 다 다른 경우의 수를 인정을 해준다는 게 팩토리얼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얘 김씨의 입장에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김씨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내 옆에는 누구랑 누가 있는 거냐면 규랑 이가 있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 옆에 내 오른쪽에는 규가 있었고 내 왼쪽에는 이가 있었던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내가 이쪽 자리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이 김씨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내 옆에는 이가 있고 내 옆에는 규가 있어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얘네들이 일렬로 이렇게 줄 세워보게 된다면? 일렬로 줄 세웠을 때는 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런 경우들까지 다 다른 걸로 처리가 되었으니까 원순열은 그런 것들은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원순열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중복되는 것만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n명 대상으로 원형 탁자에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한 줄로 일단 나열한다는 전제 하에 우린 여기는 n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줄로 줄 세운다는 전제 하에 n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겹치는 게 생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을 때 겹치는 게 생겼으니까 그 돌렸을 때 겹치게 되는 것들만큼은 뭐 해준다는 거냐면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얘가 그래서 겹치는 경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겹치는 경우의 개수를 우리는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보통 몇 개 나뉘게 되냐면 여기 4개잖아. 그럼 4개 기준으로 겹치는 건 딱 이렇게 4번 겹치게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n개면은 그게 딱 몇 번 겹치게 될 거냐면 n번 이동하는 것만큼은 겹치겠지. 다시 얘가 처음으로 되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겹칠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n팩을 n으로 나눠준 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순열 구하는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준 결과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럼 봐봐. 그럼 n 곱하기 얘가 n-1 팩인 거잖아요.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래서 n-1 팩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순열을요 어떻게 계산하는 게 가장 좋냐면 여기 한 자리 보통 여기를 잡아요. 센터를. 그럼 센터를 내가 누군가 하나를 그냥 꽂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냥 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 n-1팩이랑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는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황 이해됐나요? 상황이랑 공식이랑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현민이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규현이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럼 실생활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밑에 문제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들부터 대표형 1번부터 우리가 쭉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 방금 배웠던 공식 n-1팩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n-1팩 가지고 그대로 풀 테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잘 봐. 자, 1번. 일단 몇 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1번 보게 되면 몇 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치, 8명이 원탁에 둘러앉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 8명을 이렇게 여기 있는 원탁에 앉힐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원탁에 8명 앉히려면은, 맞아, 여기까지 했냐? 한 명 이미 앉혔다는 생각하에 나머지 몇 명만 배정해주면 되는 거야. 7명 배정해주면 되겠지. 그럼 한 명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몇 명 남았냐면 7명에 대한 자리 배정이니까 몇 팩? 그치, 그 정답은 7팩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7팩 계산하게 되면은 6팩은 7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20에다가 7을 곱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76543일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정답은 그래서 5040개 된다. 그래서 1번 답은 5040개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2번에서 우리는 몇 학년은 이웃하게 앉아야 돼요? 2학년은 이웃하게 앉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원탁에 앉기는 앉을 거예요. 현재 2학년 4명 있었고요. 여기에 나는 2학년 4명 있었고 나는 현재 3학년 몇 명 있었어요? 그치, 3학년도 똑같이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는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고요, 지금? 2학년. 그럼 2학년 이웃하게 앉아야 된다. 그럼 2학년 4명이 일단 몇 개 처리되기만 하면 된다? 한 개 처리돼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2학년 이거 전체 하나랑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3학년 4명이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을 그대로 어디다 배정해주는 것이 되는 거냐면 이 원탁에 배정해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여기 원탁에다가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은요. 그럼 잘 봐. 그럼 이거를 여기 원탁에다 배정을 할 거야. 그럼 누군가 하나 꽂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몇 학년이 일단 꽂고 갈래? 2학년 전체를 여기다 꽂고 간다라고 치면 나 그러면 여기 남은 거 몇 명만 배정해주면 돼요. 지금 현재 3학년 4명만 배정해주면 되겠지. 그럼 3학년 4명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몇 팩? 4팩이니까 그래서 전체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4팩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미 원순열을 썼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원순열 썼으니까 2학년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어차피 영향 안 줘 이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영향을 받진 않아요. 왜? 여기서 이미 회전해서 겹치는 건 다 빼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또 다른 팁이야. 그래서 여기는 원순열 있죠. 이 원순열은 무조건 몇 번만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한 번만 쓰면 돼요. 얘 여기는 얘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야. 2번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순열을 2번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빼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너무 많이 빼버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야 되는 걸 못 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순열은 한 번만 처리한다. 여기서 이미 중복은 다 없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학년들끼리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2학년들끼리 자리 배정해주는 건 그래서 3팩일까요? 4팩일까요? 지금은? 그래서 4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4팩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요 4팩이 2학년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2학년 배정의 경우의 수를 잡아줄 때는 여기서는 원순열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4팩과 뒤에 있었던 4팩 둘을 서로 모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같이 일어나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 24 곱하기 24가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576까지가 되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2번 답은 576까지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3번도 같이 가볼까요? 그럼 3번은 누구는 절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2학년 절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정해주는 거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애 몇 학년 먼저 배정해줘야 돼? 3학년. 그럼 3학년에 배정해주는데 3학년에 몇 자리에 배정할 거야? 지금 여기서는요. 3학년에 몇 자리에 배정할 거야? 3학년 4명을 4자리에 배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학년이 이렇게 3 이렇게 끼지 않겠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3학년에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4팩 아니면 3팩? 여기서 원순열 써야지. 3학년 1명을 이렇게 고정 박았다고 생각하고 원탁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3학년 1명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3팩인 거야. 즉 앞에 거에서 우리가 먼저 원탁에 배정해야 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일단 원순열을 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3팩 얘가 현재 원순열을 쓴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2학년 배정할 거야. 그럼 2학년은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야 돼. 그럼 2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자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자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총 4자리밖에 없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4자리에 몇 명을 배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 4명을 배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순열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곱하기 3팩 아니면 4팩. 그래서 여기는 4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24에다가 6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4에서 6을 곱한 그 정답 몇 가지가 나오냐면 정답 그래서 3번 답은 14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되게 쉬울 겁니다. 그럼 A랑 B가 서로 뭐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지만 A랑 B가 서로 뭐하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4번에서는 A랑 B가 서로 뭐하고 있어야 돼? 마주보고 있어야 된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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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이죠? 왜? 잘 봐. A랑 B가 서로 마주보고 있대요. 오, 그럼 마주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라. A를 고정시켜 놓으면 B의 자리는 지가 알아서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정해져요. 그럼 A를 여기다 고정 박아. 그럼 B는 무조건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건 생각해 안 해? 안 하죠? 왜? 여기 고정 박는다는 것 자체가 중복하는 걸 없애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이렇게 고정 박아놓고 가버리게 된다면 B는 무조건 여기 고정인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고정 박는다는 행동 자체가 원순열을 하겠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돌려서 중복이 되는 거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 마주보고 앉았을 땐 그냥 마주보고 앉는 애 한 명만 고정 박으면 나머지 한 명은 알아서 자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자리 2개 고정 바꾸고 가시면 돼요. 얘네들은요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순열 쓴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뭐냐면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 남은 거 몇 명 남았어요? 3명씩 총 몇 명 남았는데. 그래 3명씩이니까 몇 명 남았어? 6명. 6명 제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줄 세우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 있는 6명을 이렇게 요 6자리에 줄 세우는데 물어볼게 하나만 더. 여기서는요 원순열 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순열 써야 될까요? 그냥 순열을 쓰는 거죠. A, B 그 자리 고정 박으면서 중복되는 건 다 없애버렸으니 나머지들은 그냥 줄 세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몇 팩? 그래서 얘 답은 6팩이에요. 그럼 6팩 계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720까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720까지. 이렇게 찾아주면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뒤로 넘기면 1-1번부터 쭉 있을 건데 5분 정도만 드릴게요. 지금 한번 1-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4번은 풀어드릴 거예요. 1-4번은 그래도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진이는 맞췄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A, B 이웃한다고 하고 응. 그런 다음에 응. B랑 C, A, B랑 이웃한 상태에서 오. B랑 C랑 이웃한 것까지 했어요. 오. 그래도 되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래도 돼. 그래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1-5번 봐봐. 출처 아름답죠? 2025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올해 6월 평가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얘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1-5번은 말로만 힌트만 주자면 우리 어차피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적혀져 있는 그 의자를 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각 의자들 양옆에 있는 애들끼리 더했을 때 얘가 얼마만 안 되기만 하면은 되는 걸까요? 그래, 11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한다는 건 오히려 전체에서 11이 되는 것만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빼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5, 6이 이웃하게 되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면 답 나와요. 의외로 쉬운 문제야, 이거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올해 6월 문제인데 3점밖에 안 돼요. 3점밖에 안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정으로 욕하고 있어. 3점밖에 안 돼요. 3점으로. 3점으로 이거 확률과 통계 시험지 딱 펼치지. 확률과 통계 시험지 딱 펼치면은 수능 문제가 한 면에 2문제씩 해가지고 총 4쪽 나와 있거든요. 그 4쪽에 2쪽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25번이거든, 얘가. 그래서 얘가 25번이었으니까 되게 쉬웠던 문제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번은 그거보단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물론 얘는 3점짜리였지만.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1-4번.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을 조금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률과 통계 교재 보면 특징. 첫 번째, 배운 내용 확인하기가 없어요. 대신 유형별로 해가지고 수능 문제 다 실어드렸습니다. 수능 문제까지 해서 싹 다 실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각 유형별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들이 다 1-5번까지 가는 건 기본이고요. 1-5번, 6번까지 가는 건 기본이고 유형별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도 앞에 유형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왜 기출문제 특성상 그런 것들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우리 앞에 있는 거에서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를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1-4번은.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다 섞여요, 유형이.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랑 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이제 원 모양의 탁자에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둘러앉히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원탁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탁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랑 누구는 반드시 이웃하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A, B는 이웃해야 됩니다. 그럼 A, B는 무조건 몇 개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치, 한 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A랑 B, 얘네들은 이웃한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개 처리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웃해야 되는 거 먼저 꽂아놓고 가도 돼? 안 돼? 되잖아. 어차피 뭐 하나만 이제 꽂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A, B를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A랑 B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한 명 결정을 해줄 때 나 조건을 읽어봐. 그럼 나 조건을 읽어보게 되면은 A랑, 즉 다시 여기 있는 가랑 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B야, A야? B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고정받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치? 그래서 B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해야 되는 A의 자리를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는 무조건 B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몇 자리가 존재하게 돼요? B 옆자리는 몇 자리가 있어요? 2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2자리 중에서 나는 몇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 A를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한 자리만 골라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를 생각할까요? 안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돼. A 배정하는 거는 이 C 1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C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A랑 B는 이웃하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B랑 C는 이웃해야 돼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랑 C는 이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B, C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B가 여기로 아예 자리를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B가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요렇게 해서 세 자리가 됐다라고 치면 남은 거 이렇게 세 자리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자리에 알아서 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여기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C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자리를 고를 수 있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요. 4자리 아니면 3자리? 자, 4자리일까요? 3자리일까요? 여기서 C가 고를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A가 만약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3자리죠? 왜? 어딘 안 되니까? 여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제외한 여기 3개 중에서 한 자리만 뭐 하면 되냐면 선택하면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C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결국 3자리 중에서 한 자리 고르면 이미 얘 자리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A, B, C 자리 배정 다 했네? 이제 남은 사람 몇 명 남았어요? 몇 마리라고 할 뻔했네?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3명은요 3팩 쓰면 돼? 2팩 쓰면 돼? 3팩이죠. 어차피 여기 B를 고정했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원수녀를 썼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 3명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3팩이죠.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답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A랑 B가 이웃한 상태에서 B랑 C가 이웃한 것까지 해가지고 전체에서 그거를 뺀다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우린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되게 잘하고 싶으면요 그려보세요. 그려봐서 상황을 좀 이해를 해봐.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얘 보면 얘가 훨씬 더 간단하죠. 한 줄 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줄게요. 이건 짬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들도 이 짬을 띄우시면 돼요. 알겠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어요. 확통은 그게 좀 강한 과목이에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면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거기에 3팩은 6이니까 그래서 6 곱하기 6 하면 똑같이 36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주면 돼. 어때? 괜찮죠?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러면? 오늘 아마 원순열 정도까지만 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대표형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형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얘도 되게 재밌어요. 얘도 되게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별표 하나만 치고 가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즘은 요런 게 잘 나와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얘도 잘 나와요. 하지만 아쉽게도 수능은 요즘은 저게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수능은 좀 안 나온 지 됐어요. 수능은 좀 안 나온 지 조금 됐는데 하필 여러분들 학교 내신들은 이거 잘 나오고요. 특히 여러분들 특히 인성여고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런 문제 있죠? 뒤에 있어요. 2-3번 이따가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인성여고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니네 교과서에 있거든. 여기 같은 교과서 쓰시죠? 요렇게 같은 교과서 쓰시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쟤네는 다른 교과서 써요. 좀 더 어려운 교과서 씁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2번이고요. 대표형 2번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는 요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을 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지만 우린 여기는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깔만 칠하는데 밑줄 칠 거는 여기입니다. 밑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뭐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이 같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다는 건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돌렸을 때 얘네들 색 배열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그거는 그냥 같은 걸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뭐야? 이게 원순열의 힌트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아, 얘 그냥 100% 원순열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전해서 같은 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회전해서 같은 색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몇 번 영역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번 영역이 돌려서 회전해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3번, 4번은 그게 가능한 거죠. 다시 한 번 뭐야? 여기 가운데 2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회전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2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회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색 배정할 때는 오히려 몇 번을 먼저 배정해주는 게 편할까요? 2번을 먼저 배정해주는 게 여러모로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몇 번을 먼저 배정할 거냐면 회전에 영향을 안 받는 친구. 그게 바로 2번이었기 때문에 2번을 먼저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색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럼 2번 색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요. 총 나는 몇 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한테 지금 몇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까?
4개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만 선택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사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사실 1에서 그럼 나는 이제부터 나머지 그러니까 나는 1번과 3번과 4번 영역을 색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색칠해 주는 거는 어차피 남은 3개의 색깔을 가지고 남은 3개의 색깔을 가지고 색칠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선 더 이상 선택할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더 이상 선택할 거는 없지만 또 중요한 거 있어. 얘네들은 순서가 고려돼야 돼? 고려되지 않아야 돼? 순서가? 얘들은 순서가 중요하죠. 1번에 뭐가 색칠될 건지 3번에 뭐가 색칠될 건지 4번에 뭐가 색칠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서를 고려해야 돼. 그러면 여기 곱하기 3팩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제 뭔가 끄떡끄떡하죠.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지. 왜? 얘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뭐로 본다 그랬냐면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이거 여기 1번, 3번, 4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회전에서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원순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원순열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3팩으로 곱해줘야 됩니까? 2팩으로 곱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얘는 2팩으로 곱해줘야 돼. 원순열은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앞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랬지? 맨 처음에 할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같이 일어나니까 따로 일어나니까 얘들은 같이 따로. 그럼 곱하면 돼, 더하면 돼, 둘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돼. 그러니까 4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정답? 정답 8. 그래서 정답은 8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번과 2-2번. 2-2번이 특히 전설의 기출 문제죠. 2-2번이 특히 전설의 기출 문제인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던 문제였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기출 문제 한 번 좀 풀어보세요. 2-2번.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2-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얘 한 번은 좀 풀어볼 시간을 조금 드려볼게요. 2-3번입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3분만 드려보겠습니다. 3분만 드려볼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준비, 시작! 지금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맞았어요. 근데 왜요? 조금 뭔가 모자라. 아, 몰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잘은 했는데 뭔가 애매해요. 야, 여기 같이 한번 봐봐요.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는 방법은 뭐로 풀어드릴 거냐면 이런 문제 있죠. 입체. 입체는 나중을 위해서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그 연습 문제 프린트 보시면 뒤에 그 1등급 문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그지 같은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할 때도 도움은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얘는 전개도로 보는 게 여기서는 편해요. 솔직히 이 문제는. 됐니? 여기까지였냐?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뭐로 풀어드릴 거냐면 여기서 키워드 잡을 거 얘는 나는 오히려 얘를 전개도로 풀어주겠습니다. 그럼 전개도로 풀겠다는 건 뭐냐면 얘는 찢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찢어보면 뿔 때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건데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사다리 꼴이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꼴이 이렇게 4개가 그려져 있음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사다리 꼴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음을 인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사다리 꼴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꼴 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윗면이 어딘가 한쪽에 더 달려 있겠지. 그래서 윗면이 이쪽에 그냥 한쪽에 더 달려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한번 그림을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서 봤을 때 잘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요 회전에 영향을 받는 애가 있고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애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회전에 영향을 받는 애랑 회전에 영향을 안 받는 애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회전에 영향을 받는 애는요 누가 되겠습니까? 사각형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회전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4개는 회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문제를 통해서 여기 양 옆에 붙어있는 애들끼리 회전이 될 수 있음을 인정을 했지. 됐나 여기까지였냐? 그럼 여기는 회전의 영향을 받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누구는 회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니까 여기 정사각형 같이 생겨먹은 얘네 둘은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니까요. 맞습니까? 여기까지였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회전의 영향을 안 받는 애 먼저 색깔 배정할래? 아니면은 회전의 영향을 받는 애 먼저 색깔 배정할래? 안 받는 애 먼저 배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얘가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주는 경우의 수가 되었고요. 한 가지를 골라주는 61이 되었고 얘 골라주는 색깔 얘 색깔 골라주는 경우의 수 그러면 여기 하나 골랐지.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여기는 5개 남았는데 그 5개 중에서 몇 개 골라주는 게 필요한 거야? 하나 골라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둘을 잡았을 때 그럼 남은 거 여기 보라색 영역들을 색칠하는데 남은 색깔 몇 개 남았을 때 4개 남았을 때 그냥 그 4개 색깔 배정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선 4팩이야 3팩이야 3팩이죠. 왜? 여기서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 원수를 여기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래서 곱하기 3팩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게 된다면 얘가 6 곱하기 5 하면 30개 거기에 우리는 3팩이니까 6이니까 그래서 30 곱하기 6 하시면 돼요. 정답 그래서 180까지 그래서 정답은 180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어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실 거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면서 대표형 3번은 끝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연습 문제 프린트 있을 거야. 많진 않은데 이거 잠깐만 볼래 요거 앞에 기본 문제 있을 텐데 이 기본 문제는 10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오늘은 그 10번까지 내용들을 한 거예요. 기본 문제는요. 알겠지?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하나 더 있어. 그거.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요거 기본 문제 보시면은 요거 요 프린트 잠깐만 보시면은 이거 한 10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로 넘기면은 유형 문제라고 있는데 유형 문제는 유형 1 그리고 유형 3까지만. 그러니까 몇 문제 안 되죠. 유형 1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오늘 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해야지. 인간적으로 그 한 장짜리는 다 하시고요. 요렇게 생겨먹은 거 있어요. 그 한 장짜리 16문제는 다 하시고요.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있어. 그거 원순열에 해당하는 것만 하세요. 아마 유형 3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알겠지? 오늘 유형 3개 정도까지밖에 안 했고 오늘 첫날이라서 일부러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알겠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부릉부릉 뺄 겁니다. 알겠지? 다음 주부터 진도 본격적으로 부릉부릉 뺄 거예요. 야 30문제도 안 돼. 풀어와. 알겠지? 30문제도 안 돼. 30문제도 안 되는 걸 지금 현재 2주 동안의 시간을 주는 거야. 다음 주에 수업이 없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학원 방학이라 수업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카톡방에 공지는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때 쉬어야지. 언제 쉴 거야? 하지 말. 수업할까? 나 토요일에 수업해도 돼요. 난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가거든. 수업할까? 다음 주 토요일에 수업해? 말아. 수진이 해? 말아. 쉴 때 쉬어야지.
쉴 때 쉬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좀 다음 주에 어차피 야 너네 다음 주 쉬면 이번에 니네 설날 특혜도 못 받잖아요. 설날 화수목이라서 쉬지도 못하잖아요. 미적분만 개꿀 빠는 꼴 됐는데 설날 화수목이라서 쉬지도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 얘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약간 좀 같이 한번 보게 된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8명의 가족을 이렇게 둘러앉힐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이렇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하니까 이거는 원순열 처리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여기 한 명을 이렇게 고정을 딱 박아 놓으시고 나머지들 배정합니다. 그게 바로 몇 팩? 7팩이지. 그래서 정답은 아싸 7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근데 왜 틀렸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아 하고 인정은 하게 돼요. 왜 여기선 아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잘 보게 되면은 잘 봐. 여기 있는 이 친구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현씨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현씨의 짝에 지금부터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현씨의 짝. 나는 여기 이제 어떤 한 단어를 쓰면 쟤를 잘하면 빡치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주은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둘만 딱 대봐. 제가 싫어하는 남자의 둘 이름만 딱 대봐. 주은이 몰라요. 형. 형. 네가 싫어하는 사람 말고. 저.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사람 말고. 야, 네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말고. 남동생? 제 남동생? 진짠가? 왜 이렇게 귀엽잖아요. 제 여동생을 싫어하지? 여동생 적으시던가요? 남동생 귀여워할 수도 있고요. 응, 이렇게 있고요. 그 끝에 글자를 차마 쓸 수가 없겠다. 너무 대놓고 저격하는 것 같아서. 끝에 글자를 차마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있다라고 쳐요. 우리 영어 같이 듣는 친구 있잖아. 걔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자, 지금부터 얘의 짝에 주목합니다. 얘의 짝에 주목을 해보는데 얘가 지금은 누구랑 짝을 이루고 있어요? 얘가 현재 김씨랑 현재 짝을 이루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한 칸만 당겨볼게요. 한 칸만 당겨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 이번에 여기 왼쪽에 오는 짝이 이번엔 김씨입니까? 윤씨입니까? 윤으로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뭐야? 같은 라인인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짝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한 칸 이렇게 바로 옮겨서 우리가 n으로 나누어서 나오게 된 그 바로 한 칸 옮겼을 때도 바로 겹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립해요? 성립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게 성립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배웠던 원순열과 얘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까지 배운 원순열은 한 칸만 옮겨도 다 겹치는 거였는데 얘는 한 칸 옮겼다 해서 겹치진 않았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얘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은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상황에서 여기 김씨는 여기 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가 다시 김씨랑 즉 여기 있는 현씨가 김씨랑 다시 짝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 즉 몇 칸을 더 움직이면은 얘가 다시 김씨랑 짝이 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왜? 김씨랑 짝이 됐을 때를 우리는 겹치는 걸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몇 칸만 더 오면 됩니까? 한 칸만 더 오면. 그래서 현씨가 여기로 오게 된다면은요, 이때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짝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현씨가 오고 여기에 김씨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딱 잡아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러면은 봐봐.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그럼 분명히 겹치지 않았던 게 생기는 거야. 그럼 겹칠 때까지 내가 이동한 자리수만큼을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는 결국 겹칠 때까지 내가 이동한 자리수만큼은 따로 다시 곱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거 다각형으로 할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각형으로 할 때는 반드시 안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겹칠 때는 반드시 겹칠 때까지의 자리 이동수만큼은 곱해줘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다시 겹칠 때까지의 결국 뭐를 찾아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은요. 그래서 얘가 결국 다시 겹칠 때까지의
결국은 자리 이동수를 곱한 것이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수를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곱해준 거랑 똑같음을 인정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몇 칸 움직여야 얘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아까. 몇 칸 더 움직여야 내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그랬어 아까? 한 칸 아니면 두 칸? 두 칸 같죠? 여기 있었던 얘가 여기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칸, 두 칸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두 칸만큼을 곱해준 것.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7 빼기 얘가 1400이죠. 아까 계산했다시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5040이네요. 미안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5040이 있을 건데 그 5040에 우리는 2를 곱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5040에다가 2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답 얼마? 그치. 그래서 우리가 1080이죠. 그래서 정답은 1080개 이렇게 생겼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원수량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숙제의 순서는요. 첫 번째 개념편의 문제들을 먼저 푸세요. 알겠니? 그래서 개념편의 문제들 지금 배운 데까지 확실하게 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지으세요. 그리고 확통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일날 외우고 끝내. 알겠지? 당일날 한 건 그냥 당일날 끝내버려. 그게 제일 좋아요. 개념편 정도는. 알겠지? 개념편 정도는 당일날 하고 끝내버리든 아니면 개념편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기출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럼 기본 문제 있죠. 프린트의 기본 문제. 걔를 먼저 푸셔도 됩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프린트의 기본 문제들까지만이라도 먼저 풀어서 어쨌든 배운 건 딱 배운 날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푸세요. 토요일날. 알겠지? 알겠지? 알겠죠? 알겠죠? 우리는 다음 주에 수업이 있다 없다? 없다. 다다음 주 토요일 1시까지 오세요. 1시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지? 1시에 정확하게 맞춰 오세요. 다다음 주부터는. 알겠죠?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오세요. 다다음 주에 봅시다. 빠이. 고생했어요.